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8월 19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인데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강도 높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발생했는데요. 시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86%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29%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2.01% 하락한 12,705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이번 한 주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우는 이번 한 주간 0.16% 하락하는 주간 하락률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간 1.21%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 지난 앞선 4주 동안 연속해서 주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름 랠리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서머 랠리에서 한 걸음 호퇴를 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은 이번 한 주간 2.62%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 시장 동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주가 특히 이제 기술주를 가장 크게 조정시킨 것이 오늘 이제 국채금리의 상승세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연방준비제도가 강도 높은 긴축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우려에 지금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2.97%가량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9bp 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이 장중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99%까지 올랐습니다. 2년물 역시 전장 대비 상승하면서 3.25%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 달러화도 가파른 강세를 재개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달러 지수가 108.1선을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간 강세를 보인 강세 폭이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이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마켓 저점이 형성되었던 2020년 4월 이후로 이제 가장 큰 폭의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역시 연준의 이 매파적인 스탠스에 대한 우려가 이 달러화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위험 자산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22,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요. 이제 전장 대비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거의 10%에 가까운 낙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와 헬스를 제외한 S&P 구성 섹터 전 섹터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라든지 금융 그리고 기술 관련 종목의 섹터별 낙폭이 이제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특히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오늘 빅테크 종목도 일제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모두 이제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마소가 1.3% 이상 하락을 했고, 애플은 1.4%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마감 무렵에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2.2%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은 2.9%, 그리고 테슬라가 2%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메타도 이제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빅테크, 대체로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분명히 이 서머 랠리를 지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과매수권에 있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간 큰 폭으로 회복을 했었던 기술주 중심으로 이 채권 금리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크레셋 캐피털의 전문가는 아직까지 이제 6월에 우리가 저점을 찍었다라는 본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이 분명히 과매수권에 있는 상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랠리 동안 이 고성장 기술주가 조금 앞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을 하면서요. 연준이 지금 여전히 유동성을 제거하고 있고 또 이런 긴축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좀 상당히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FBB 캐피털 파트너스의 전문가 역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뭐 6월 저점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약세장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배제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연준의 긴축,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증시가 소화 중이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뚜렷한 이제 호재가 있어서
증시가 올라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월가에서도 오늘 조금 주가 하락에 맞춰서 부정적인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주식 전략가 하트넷이 이제 어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최근 장에 대해서 이 전형적인 약세 장속 랠리다라는 평가를 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장 큰 근거로 지금 시장의 모든 사람이 약세론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시장이 이제 강세장으로 돌아갔다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주식을 내던지지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약세장 속의 랠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분명히 약세론적인 뷰를 가지고 있는데도 주식을 다 팔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자기 파멸적인 랠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오늘 또 뉴욕 증시에서는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 이제 옵션 만기에 따른 이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2조 달러 가량의 이 명목 가치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장마판이 될수록 좀 변동성이 증폭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전일에 이어서 약간의 매파적인 연준 발언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늘 토마스 바킨 리치먼트 연은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바킨 총재 같은 경우 오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항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바킨 총재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를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즉,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긴축을 통해서 인플레를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즉 이제 이런 초완화적인 정책의 노멀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경제 활동에 약간의 제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재앙 수준의 어떤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의 경제 활동의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9월 FOMC에서 75bp 인상을 지지를 하면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이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경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증시 방향을 좌우할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잭슨홀 이벤트입니다. 미국의 휴양지로 유명한 와이오밍에 있는 잭슨홀에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또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참석을 해서 이제 회동을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내놓는 발언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8월엔 FOMC가 없기 때문에 이제 9월 FOMC를 앞두고 이 파월이 어떻게 지금 긴축을 보고 있는지, 어떻게 이 긴축의 향방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코너스톤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 인플레이션을 대항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인플레를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8월 잭슨홀 회의에서 이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금리 인상 폭을 어느 정도를 더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아직 9월 FOMC까지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뭐 이제 많은 경제 지표가 예상이 되어 있고 또 연준이 수차례 이제 금리 결정은 가이던스를 내기보다는 어떤 이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금 이 8월 잭슨홀에서 명확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 잭슨홀에서 파월이 긴축적인 금융 환경, 즉 이제 금리 인상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미국 경제가 아직은 견조하다, 미국 경제의 강점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주식 시장이 여름에 계속 이어온 이 여름 랠리의 취약성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파월이 미국 경제를 칭찬을 한다든지 혹은 또 이제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 이것은 금리 인상 9월에 좀 큰 폭의 스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랠리가 좀 힘을 잃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락을 했고요. 지금 상황은 이제 결국에는 이 파월의 경기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경제에 좋은 뉴스가 금융시장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개별 종목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베드베스 앤드 비욘드입니다. 대표적인 밈 주식인데요. 오늘 또 4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지금 행동주의 억만장자인 라이언 코hen이 지금 베드베스 앤드 비욘드의 지분 보유하고 있었던 이 지분을 전체 매각을 했다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따라서 오늘 주가가 다시 40%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배드베스 앤드 비욘드 같은 경우는 이제 레딧에 월스트리트 배츠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되면서 지금 8월에만 어제까지 200% 이상 오른 종목입니다. 상당히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밈 주식이 또 이제 폭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밈 주식인 AMC도 오늘 6%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화 체인인 시네월드가 파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동반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자동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 관련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GM이 이제 2년 만에 분기 배당을 재개를 하고 자사주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주가는 이제 2%가량 올랐습니다. 트랙터 제조업체인데요. 디어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연도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가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또 이제 신발 판매 업체 풋라커인데요. 풋라커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2분기 순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이제 동일 점포 매출 감소율도 생각보다는 덜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가 이제 20% 이상 폭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온라인 가구 업체 웨이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가 전체 직원 인력의 5% 이상을 감원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또 오늘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옥시덴털 페트롤리움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버핏이 이제 옥시에 대한 지분을 최대 50%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라는 내용을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요청이 승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옥시의 주가가 1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강화가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잭슨 홀에서 공개가 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는데요. 저는 다음 주에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포맥스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